열이 올랐다. 머리가 띵하고 뼈마디가 욱신거렸다. 몸이 아프다는 신호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은 정말로 버티기 힘들었다. 아침부터 오한이 들었다. 아이를 챙기고 밥을 하고 겨우 거실에 주저앉았을 땐 온몸이 젖은 솜처럼 축 늘어졌다. 열을 재보니 39.2도. 나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했다. 오빠, 나 좀 아픈 것 같아. 약 좀 사다 줄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모니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끼고 열중해 있었다. 게임 속에서는 팀원들과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고 나는 혼자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짜 좀 심하게 아픈 것 같아. 나 약이라도 좀. 그제야 그가 나를 흘낏 쳐다봤다. 지금? 잠깐만. 이 판 끝나고. 그 잠깐은 언제나처럼 1시간도 넘게 이어졌다. 나는 이불을 덮고 소파에 누웠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나는 기운 없이 아이를 안았다. 아이를 안고 주방으로 가 찬죽을 데웠다.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데 아이의 배는 채워야 하니까. 남편은 여전히 모니터를 응시하며 외쳤다. 야, 뒤 좀 봐줘. 나 지금 거의 캐리하거든.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인지 체념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날 밤 열은 더 올랐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남편은 침실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게임이 끝났는지 거실에 누워있는지도 나는 알 수 없었다. 그저 몸이 너무 아파 의식이 가물가물했다. 내가 정말 바란 건 거창한 보살핌도 애정 어린 간호도 아니었다. 그저 딱 하루만이라도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결혼 전 그는 나에게 자주 말했다. 넌 내가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야. 아프면 꼭 말해. 내가 다 챙길게. 그 말들을 나는 왜 그리도 쉽게 믿었을까?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내 숨을 막는 벽 같았다. 그날 새벽 나는 약국에 가기 위해 혼자 일어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휘청거렸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내가 아닌 사람처럼 낯설었다. 약을 사고 돌아오는 길,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차라리 그 바람이 뜨거운 내 열기를 식혀주는 것 같아 고맙기까지 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게임을 하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헤드셋을 낀 채 입은 반쯤 벌어지고 손엔 아직 마우스를 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 방으로 들어가 아이가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한 숨소리, 따뜻한 천. 그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날의 새벽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도 외로운 건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건지, 나는 침대에 누워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게 사랑인가? 결혼한 지 3년, 나는 점점 말이 줄었다. 처음엔 기대했고, 그 다음엔 참고, 이젠 그냥 무시하게 된다. 무관심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상대가 아닌 나 자신에 대한 포기에서부터. 오늘 하루, 나는 병들었고 그는 게임을 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나 좀 봐줘, 오빠.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지만 그 목소리는 결국 내 안에서만 맴돌았다. 사람이 사라지는 데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오랜 시간 동안 무시당하고 지워지고 들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 결혼 초반의 나는 그저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퇴근하면 문 앞에서 기다렸고 같이 밥을 먹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다. 그 시절에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집에 오자마자 말이 줄었다. 핸드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는 게 더 익숙한 듯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응, 그냥. 밥 먹을래? 나중에. 일단 게임 좀 하고. 그는 나보다 게임 속 친구들과 더 많은 말을 나눴다. 처음엔 섭섭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직장 스트레스가 많을 테니까 이해하려 했다. 나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축 처진 어깨, 화장기 없는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이 사람이 나였나? 그는 내 외모도 내 기분도 어떤 변화도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그는 더 이상 나를 보지 않았다. 여보, 나 머리 좀 다듬었는데 어때? 잘 어울려.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말은 했지만 표정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존재가 그의 배경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있었다. 나는 현실에서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프고 외로웠다. 그는 가상의 공간에서 레벨을 올리고 전투를 하고 누군가와 웃고 떠들었다. 같은 공간, 다른 삶.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게 더 외롭다고 느꼈다. 어느 날 정말로 숨이 막혔다. 아이를 안고 울고 있는데 그는 게임 헤드셋을 끼고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더 쏟아졌다. 왜 나는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점점 작아졌다. 말도 줄고 표정도 줄고 생각도 멈췄다. 그가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나는 진짜 나가 아니라 단순한 호출음에 반응하는 그림자 같았다. 나는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보지 않으니까. 그가 듣지 않으니까. 그가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면 죽는 게 아니라 존재를 잃어버린다. 나는 그때 내가 사라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날도 그는 게임을 했다. 나는 조용히 방 안에서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 거리, 멀리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식어버린 내 마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그리 대단한 게 아니었다. 오늘 어땠어? 괜찮아? 왜 말이 없었어? 단지 나를 한 번쯤 진심으로 바라봐 주는 것. 하지만 그는 그걸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사라졌다. 그날 밤 열은 계속 올랐다. 약을 먹었는데도 몸은 식지 않았고 머릿속은 자꾸만 뿌옇게 흐려졌다. 아이는 잠들었고 거실에선 여전히 게임 사운드가 흘러나왔다. 그 소리조차 이젠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게 멀게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으면 어지럽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몸이 아픈 건 분명한데 이상하게 더 아픈 건 마음이었다. 왜 이렇게까지 서러운 걸까? 스스로에게 묻다가 눈물이 났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나는 혼자 울었다. 누군가를 깨울 수도 없고 깨운다 해도 무엇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괜히 귀찮게 해봤자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니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아팠다. 너무 서러웠다. 아파서 슬픈 게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서 슬펐다. 어릴 적엔 감기만 걸려도 엄마가 이마를 짚어주고 따뜻한 물수건을 얹어주곤 했다. 그 작은 손길 하나로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는데 지금의 나는 이 아픔을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현실. 그게 가장 버거웠다. 몸이 힘들면 사람은 감정도 약해진다. 별일 아니었던 말, 별일 아니었던 무관심이 가슴을 후벼 판다. 나 정말로 사랑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같은 집에 살고 있을 뿐일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외로운 일이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 마음의 거리감은 때론 외도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새벽 3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겨우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찬장에 남은 감기약을 꺼내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부었다.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떨리며 컵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 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 나는 멍하니 그 깨진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조금 뒤 그가 방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잠긴 채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나는 작게 말했다. 컵 떨어졌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잠 좀 자자, 제발.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며 다시 눈물이 났다. 미안해. 너 너무 시끄러웠지. 그 말이 왜 내 입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그때 알았다. 이 집에서 나는 조심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아프면 미안하고, 울면 미안하고, 존재 자체가 불편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타인의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함께 사는 사람이 무관심할 때 그 감정은 이해받지 못한 슬픔이 아니라 존재를 무시당한 고통으로 남는다. 그날 나는 아주 조용히 다짐했다. 다음엔 혼자라도 병원에 가야겠다. 다음엔 아무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이 내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될 줄은 그땐 아직 몰랐다. 눈을 감고 이불을 덮었다.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던 날이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다. 뜨거운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겨우 마음을 다잡은 채 그가 나오는 걸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방에서 나왔다. 헤드셋을 벗고 기지개를 켜며 말했다. 와, 오늘 진짜 미쳤다. 마지막 판 완전 뒤집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그는 멈칫하더니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마주 앉아 입술을 한번 깨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나 너무 힘들어. 그는 아무 대답 없이 나를 쳐다봤다. 나는 계속 이어갔다. 몸이 계속 안 좋고 잠도 잘 못 자고 혼자서 애 보고 집안일하고 감당이 안 돼. 그제서야 그가 말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다. 그냥 조금만 내 옆에 있어줘. 오늘처럼 너무 아픈 날엔 5분만이라도.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걸 지금 말해야 돼? 하루 종일 게임 좀 했다고. 이게 무슨 큰일이야.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위로가 아니라 비난을 들을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머릿속에 쿵 하고 울렸다. 남겨진 공간엔 정적만이 남았다. 주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손에 쥔 찻잔은 점점 식어갔다. 그리고 내 마음도 함께 식어갔다. 사람은 감정을 나눌 수 없을 때 고립감을 느낀다. 그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나는 점점 내 감정 자체를 지우게 됐다.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어. 말하면 더 서러워져. 그렇게 스스로를 묵묵히 닫아가기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일기를 썼다. 감정을 풀 곳이 있었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쌓일수록 그저 조용히 청소를 한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구석구석을 닦는다. 마치 내 안의 감정을 없애버리듯 나는 점점 말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그와 나누는 대화는 주문처럼 짧아졌다. 밥은? 알아서 먹을게. 애 데려다줘. 내일은 너 해. 그리고는 각자 다른 방으로 사라진다. 가끔은 그의 얼굴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군가 싶은 생각이 든다. 결혼한 사람, 함께 사는 사람,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진짜 필요했던 건 위로였는데 누군가가 내 등을 두드려주고 힘들었지. 한마디만 해줬다면 이렇게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로 그랬을 텐데. 위로 없는 관계는 정서적 사막과도 같다. 숨이 막히고 목이 마르며 언젠가는 스스로를 파묻게 된다. 그날 나는 내 감정을 묻어버렸다.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를 마감했다. 잠들기 전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그 온기에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내가 나를 지켜야겠다. 말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말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를 챙기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일들이 혼잣말처럼 흘러갔다. 다 먹었구나. 오늘은 따뜻하네. 신발 정리 좀 해야겠다. 하지만 그는 그 말들을 듣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예전엔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면 기뻐했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때 나는 그 한마디가 좋아 2시간씩 정성 들여 요리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저 먹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지? 그날 이후 나는 반찬 수를 줄였고 남은 밥에 김을 얹어 혼자 먹기 시작했다. 그는 눈치채지도 못했다. 대화도 점점 줄었다. 애 유치원 데려다 줄 수 있어. 안 돼. 회의 있어. 알았어. 저녁은 먹고 올지도 몰라. 그래, 그게 전부였다. 말을 걸면 귀찮아하는 눈빛이 싫었고 기껏 마음 내서 꺼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반응이 더 상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입을 다물기로 했다. 무언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나답지 않아졌다. 웃음도 줄었고 옷차림도 대충이 되었고 거울도 자주 보지 않게 됐다. 누군가를 만나러 나가는 일이 점점 부담이 되었다. 그는 이런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알고도 신경 쓰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가끔은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말을 건다. 이게 정말 네가 원하던 삶이야? 넌 지금 행복해? 나는 그 질문에 한참을 침묵하다 이렇게 대답한다. 모르겠어. 말을 하지 않으면 감정도 사라진다. 슬픔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무게로 남는다. 기쁨도 고마움도 원망도 표현되지 않으면 그저 가라앉는다. 그래서일까? 요즘에 나는 마음이 뻑뻑하다. 무언가를 꺼내려 하면 말이 목에 걸려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그는 아직도 매일 밤 게임을 한다. 나는 그 소리를 배경음처럼 듣는다. 총소리, 채팅음,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내 일상의 소음이 되었다. 예전에 나는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울고 싸우려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힘조차 없다. 내 안에 남은 감정은 그저 무기력뿐이었다.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전화를 걸었다. 연서야, 요즘 잘 지내지? 응, 그럭저럭.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아프니?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그 말 뒤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기를 놓고 나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는 삶은 생각보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말했다가 돌아오는 무관심은 더 아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말하지 않기로 한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를 꼭 안아준다. 엄마, 좋아해. 엄마는 예뻐. 그 말들이 나를 붙잡아준다. 그나마 내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이 덕분이었다. 남편이 게임을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나는 혼잣말로 작게 중얼거렸다. 나 여기 있어. 하지만 그는 듣지 못했고 나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기대라는 건 언제나 실망을 안고 온다. 작은 바람 하나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기대라는 감정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상처도 없고 울 일도 없으니까. 언젠가부터 나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같이 밥 먹자. 조금만 나랑 있어줘. 그런 말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사실 바라는 건 별것 아니었다. 말을 걸었을 때 고개를 들어주는 것. 내가 아프다고 하면 물 한 잔이라도 가져다 주는 것. 내가 울고 있을 때 왜 우는지 물어봐 주는 것. 그것뿐이었는데 그는 그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왜 그러는지를 더 이상 따지고 싶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왜 이렇게 변했어? 나한테 왜 이래? 며칠이고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가 변한 게 아니라 나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 더 이상 따지지 않는 건 포기해서가 아니라
지쳐서였다. 포기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지만 지침은 마음을 꺼버리는 것이다. 나는 점점 그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게 됐다. 일상도, 기분도, 계획도.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도 혼자 다녀왔고 어딜 다녀와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물어보지 않았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이방인이 되었다. 나는 스스로를 단련했다. 슬퍼도 울지 않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루는 아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열이 올랐다. 나는 아이 옆에 붙어 젖은 수건을 계속 갈아줬고 잠도 못 잤다. 그는 새벽까지 헤드셋을 끼고 웃고 떠들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녹초가 된 몸으로 아침밥을 차렸다. 그는 졸린 눈으로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고 출근했다. 아이의 상태에 대해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기대를 완전히 놓았다. 이 사람은 이제 나와 아이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가족이라는 틀만 남고 사람은 빠져버렸구나.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 않았다. 더 이상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냥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너만 너를 챙기자. 이제 스스로 울지 말고 스스로 일어나자. 그건 결심이었고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이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참 외로운 일이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모든 게 내 몫이 되니까. 하지만 나는 그 외로움을 선택했다. 왜냐면 기대해서 무너지는 내 모습이 더 이상 보기 싫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다. 아이 앞에서라도 밝은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어색하게 일그러졌지만 그래도 웃었다.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강해. 그 말이 진짜가 되길 바랐다. 가족이라는 건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다. 한 지붕 아래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면 그건 단지 공간을 공유하는 타인일 뿐이었다. 결혼 6년 차, 아이 하나, 집 하나, 차 하나, 그리고 공허함 하나. 그게 지금 우리의 전부였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 밥을 먹을 때도 말이 없다. 그저 아이에게만 조금의 웃음을 보이고 그 외에는 마치 두 개의 시선이 절대 교차하지 않도록 서로를 피했다. 남편은 퇴근하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한다. 나는 그 문 밖에서 아이의 숙제를 보고 빨래를 개고 다음 날 도시락을 준비한다. 그리고 문 너머의 그는 내가 거실에 있는지조차 모른다. 아니, 모르려고 한다. 어느 날 아이의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받았다. 연필을 쥐고 앉은 아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내게 물었다. 아빠는 왜 맨날 방에만 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림을 다 그린 아이는 색연필을 놓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엄마랑 나 둘이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부터 그를 가족이라 느끼지 않았을까? 아플 때 혼자였던 그날? 말을 걸어도 귀찮다는 얼굴을 했던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점점 침묵하게 되었던 그 시기? 정확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다. 결혼 전 나는 가족이란 단어의 따뜻함을 떠올렸다.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것. 하지만 현실의 가족은 단지 법적 서류에 찍힌 이름과 주민등록등본에 묶인 관계일 뿐이었다. 이따금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남편은 잘 지내? 라는 질문을 받는다. 나는 익숙한 미소로 대답한다. 그냥 저냥. 그 미소 뒤에 숨은 건 포기였다. 같은 공간에 살지만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사이. 그게 가능한가? 가능했다. 그리고 지금이 그렇다.
이제는 그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다. 무슨 음악을 듣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니, 그가 고민이라는 걸 하는 사람인지조차 잘 모르겠다. 우리는 대화하지 않았고, 함께하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단어 아래 묶여 있었다. 이 얼마나 위태로운 공존이었는지. 어느 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혼자서 아이 사진을 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다. 내가 만든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 자신에게 끝없이 물었다. 그는 모를 것이다. 내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고 울었는지, 그가 내게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그 침묵이 내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이젠 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더 이상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히 지쳐 있었다. 가족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견디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함께한 기억보다 혼자 견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그날 밤 나는 아이 방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처음으로 그에 대한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나의 남편이지만 내 가족은 아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찢는 동시에 나를 조금은 살게 했다. 이별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온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조용한 결심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 내가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한 날은 그와 싸운 날도 소리 지른 날도 아니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밤이었다. 그는 방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옆에서 잠이 들었고 TV는 꺼져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 마음이 들릴 정도로.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내 안에서 자동처럼 나온 대답은 아니였다. 그 답은 너무도 차분해서 스스로 놀랄 정도였다. 분노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다. 그저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끝, 그 지점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조금씩 정리를 시작했다. 아이의 서류를 확인하고 통장 명세를 따로 모으고 내 이름으로 된 것과 그의 이름으로 된 것들을 정리했다. 아직은 그 어떤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이혼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예전엔 뭐라도 물어봤잖아.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대답했다. 닌데 그럴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그는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제 설명은 의미가 없었다. 그가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이해하려는 마음도 이미 사라졌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말 한마디에 밤새 울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덤덤했다. 마음이 먼저 떠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기대가 끝나는 거구나.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끝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끝은 소리 없이 왔고 나는 조용히 받아들였다. 친정에 다녀오는 길 엄마가 말했다. 요즘 얼굴이 더 말랐네. 밥은 좀 먹고 다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그냥 조금씩 정리 중이야. 엄마는 더 묻지 않았다. 아마 엄마도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있는지.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삶을 물려줘야 할까? 부부는 함께 있어도 서로 아프게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걸까? 나는 그에게 화를 내고 싶은 게 아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싶은 것도 아니다. 그저 우리 둘이 더 이상 함께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그걸 외면하려 애썼고 나중엔 그걸 바꾸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인정하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남편의 옷장을 정리했다.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금씩 내 마음처럼
정리되고 텅 비어가는 공간. 이별은 말로 시작되지 않는다. 마음에서 시작되고 습관에서 옮겨가고 어느새 일상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될 때, 그때 진짜 끝이 온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의 관심도, 사랑도, 변화도.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거두기로 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우리 둘을 위해 살 거야. 더 이상 혼자 울지 않을 거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사람 곁에 남아있는 이유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아이는 어느덧 6살이 되었고 이젠 제법 혼자서 옷도 입고 밥도 먹는다. 그런 아이를 보며 나는 매일 묻는다. 엄마는 잘하고 있는 걸까? 지금 이 선택이 아이에게 정말 괜찮은 걸까? 남편은 여전히 같다. 퇴근하면 게임, 주말에도 게임.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10분도 되지 않는다. 아빠 같이 놀자 라는 아이의 말에 그는 늘 좀 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있다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예전엔 그의 무심함에 화가 났다. 왜 나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하냐고. 왜 모든 걸 나 혼자 감당해야 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무뎌졌다. 화도 기대도 사라진 지 오래다. 이제 남은 건 책임뿐이었다. 법적 부부라는 이름, 부모라는 역할, 사회적 체면, 아이의 안정을 위한 구조물. 그 구조물 안에서 나는 숨을 쉬고 있었다. 어떤 날은 그마저 무너뜨리고 싶었다. 도망치고 싶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나와 아이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또다시 망설였다. 세상이 말하는 엄마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고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존재였다. 나도 그 틀 안에 너무 오래 있었다. 남편이 내게 말했다. 요즘 좀 차갑다. 뭐 불만 있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제 와서 지금 그걸 묻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설명하고 싶지도 이해받고 싶지도 않았다. 사랑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사랑이 끝나도 남는 것이 있었다. 바로 책임. 그 책임이란 건 무겁고 날카롭고 때로는 고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나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끈이기도 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침을 차렸고 빨래를 개었고 아이를 챙겼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니까. 그리고 엄마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 하나로 나는 수많은 밤을 견뎌냈다. 어느 날 밤, 아이와 함께 누워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아이의 작은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항상 나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울고 싶어졌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책임은 나를 여전히 엄마로 살게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이 어쩌면 지금의 때 나를 버티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었다. 남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이에게서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컸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곧 모든 것을 정리하자고. 내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 이 결혼을 법적으로도 끝내야 할 때가 왔다. 두려움도 있다. 세상의 시선, 아이의 반응, 앞으로의 미래. 하지만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고통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고 싶지도 이해받고 싶지도 않다. 그저 평온하게 살고 싶다. 숨 쉬듯 살아가고 싶다. 울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사랑은 끝났다. 그리고 책임도 이제는 내려놓고 싶다. 끝이라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나는 더 이상 이 결혼 안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다. 사랑은 이미 떠났고 책임도 나를 망가뜨릴 만큼 무거워졌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잃고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많이 두려웠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일,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시선, 친정의 반응.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이혼을 준비했다. 아이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임대 계약서를 다시 보고 법률 상담도 다녀왔다. 그 모든 준비를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하루하루 진행해 나갔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그는 놀란 얼굴을 했다. 하지만 곧 피곤한 듯 말했다. 또 왜 그래? 애 때문에라도 생각 좀 하고 말해. 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나는 그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무언가 내 어깨에서 툭 하고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 나는 드디어 내게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었다. 며칠 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고 아이 웃음소리가 울리는 작은 거실이 있었다. 이사 첫날 밤 아이는 내 품에 안겨 말했다. 엄마, 여기 따뜻해. 우리 집 같아.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다.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일하고, 혼자 결정하는 삶. 하지만 그 속엔 이상하리만치 평화가 있었다. 나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꼭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는 것보다 차라리 나 혼자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걸. 아이와 나는 작은 일에도 웃었다. 아침 햇살에 놀라고 맛있는 반찬 하나에 기뻐하고 함께 걷는 골목길에서 계절의 냄새를 느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닌,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가끔 남편에게 아이와 관련된 연락이 오긴 했지만 그 역시 점점 줄어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마저도 괜찮았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서 완전히 벗어났다. 한밤중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울지 않아.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해. 이 결혼이 내게 남긴 건 많았다. 상처도, 외로움도, 후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았고 아이를 지켰고 삶을 배웠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사랑이 끝난 자리엔 슬픔만 남는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 나를 위한 사랑이 피어나고 있다. 나는 이제야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더는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내가 옳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나를 위해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서야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